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이공학번호 문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발하시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API, 뭐 유저 API, 리뷰 API 이렇게 여러 번의 요청을 보냈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받아와서 뭐 이 중에서 유저네임 하나, 뭐 포스터 하나, 크리에이티드 데이터 하나 이렇게 일부의 데이터만 받아와서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요청이 많아져서 페이지 로딩 속도가 느려지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 리소스가 낭비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GraphQL입니다. GraphQL은 페이스북에서 2012년도에 만든 쿼리 언어입니다. 2015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고 쿼리 언어로는 대표적으로 SQL이 있죠. 쿼리 언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SQL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목적을 가진다면 GraphQL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GraphQL 서버로 쿼리를 전송을 하고 서버는 해당 쿼리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GraphQL처럼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API를 설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REST API가 있습니다. GraphQL은 이 앞서 말씀드린 REST AP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GraphQL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REST API를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HTTP 메서드를 사용해서 서버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TTP 요청을 보낼 때 어떤 URI에 어떤 메서드, get, post, delete 등을 사용을 할지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이 REST API는 그 각 요청이 어떤 동작이나 정보를 위한 것인지 그 요청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여러 엔드포인트를 가지면서 각 엔드포인트별로 보유한 응답을 반환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GraphQL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GraphQL은 보통 하나의 엔드포인트, 주로 GraphQL을 사용을 하고 포스트 메소드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사용되는 쿼리에 따라서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쿼리에 따라서 딱 원하는 데이터만 선정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GraphQL은 앞서 언급된 이렇게만 보면 아직 GraphQL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그래서 GraphQL의 주요한 기능 세 가지를 가지고 REST API와 비교해가면서 예지 요청과 응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raphQL은 앞서 언급된 오버패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버패칭은 처음 여쭤본 질문에서처럼 전체 데이터를 다 받아와서 그 중에 일부만 실제로 사용을 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REST API의 경우를 보면 이 학생들의 국어 선적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렇게 get 메소드로 클래시스 반 인덱스 스튜던트 해서 이 학생들의 정보를 쭉 다 받아오면 이 인덱스와 이름 그리고 국어 성적 정도 필요한데 이렇게 영어 성적, 과학 성적, 수학 성적 이렇게 좀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다 같이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raphQL은 이렇게 포스트 메소드로 그 GraphQL에다가 전송을 하는데 이런 쿼리랑 함께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이 쿼리에서 적은 것처럼 딱 인덱스, 네임 그리고 국어 점수 이렇게만 딱 받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언더패칭, 오버패칭뿐만이 아니라 언더패칭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언더패칭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것처럼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요청을 보내야 되는 문제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대한 정보와 그 반 학생들 명단이 필요한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REST API의 경우에는 일반에 대한 정보 따로 요청하는 API 하나 그리고 다른 반 학생들 명단 요청하는 요청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다 보내야 되는데 GraphQL의 경우에는 이 같은 도메인으로 같은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 쿼리를 이 클래스 인덱스 1번 그리고 이 반 정보 중에 필요한 선생님 정보 그리고 스튜던트 정보 중에서 필요한 국어 성적과 이름 이렇게만 딱 쿼리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여기에 맞춰서 딱 필요한 정보들만 받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1번에 대한 정보랑 반 학생들 명단 이 두 개의 뎁스가 다른 데이터들도 한 번에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GraphQL이 지원하는 기능 중에는 서브스크립션, 구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GraphQL은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웹소켓 기반의 실시간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 메시지가 추가되었을 때 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띄워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REST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폴링 기법으로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를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서버의 변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기는 어렵고 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GraphQL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쿼리를 작성해서 보내면 이렇게 뮤테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이 add 메시지 메소드를 통해서 메시지가 하나 추가되었을 경우에 이 이벤트를 감지해서 이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되었을 때 서브스크립션 응답이 딱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변경 시에만 전송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GraphQL이 그러면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Node.js랑 익스프레스를 사용한 예시이지만 웬만한 메이저 언어마다 라이브러리가 다 제공이 되니까 각자 주 언어와 라이브러리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GraphQL 공식 문서에서 소개하는 모듈들을 사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var app express를 통해서 익스프레스 서버를 만들고 여기 앱 유즈에서처럼 인자를 유즈에다 넣어주면 이 GraphQL 요 도메인으로 GraphQL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스키마랑 리졸버가 구체적인 구현보가 되는데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GraphQL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나 API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아받을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이해하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읽는 쿼리, 데이터를 생성 수정하는 이 뮤테이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브스크립션 이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리solver는 스키마에서 정의된 각 필드에 대해서 요청을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수정하는 로직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 피자빵 가게가 있다고 하면 여기 피자 번 자료형을 이렇게 스키마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메뉴 이름, 뭐 빵 사이즈, 토핑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주고 이 자료형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메서드를 지정해준 게 위에 이 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했듯이 이 피자 번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피자 번을 넣고 여기에 이 피자 번의 내부 요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명시해서 요청을 보내면 이 리졸버에서 이 셀렉트 문으로 DB에 접근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반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 뮤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피자본을 만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자본을 만드는 경우에는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만드는 전용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고 요거를 이 메소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리솔버에 구현을 해두면 여기 인서트 문, SQL 문으로 DB에 접근을 해서 인덱스를 반환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뮤테이션을 포함해서 요청을 보내면 이런 식으로 딱 인덱스만 반환돼서 그 피자빵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쿼리가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스키마를 창조해서 요청을 이해를 하고 스키마와 연결된 리솔버가 데이터를 처리한 후 결과를 반환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raphQL을 살펴봤는데 너무 장점만 쭉 말한 것 같아서 GraphQL이 좋을 때도 있지만 REST API가 많이 쓰이는 만큼 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많고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GraphQL의 요청에다 적어보내기보다는 REST API에 한 줄로 요청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요청은 단순하고 데이터는 복잡한 REST API, 그리고 요청은 복잡하지만 데이터는 효율적인 GraphQL,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서비스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고 요청 및 응답수를 최소화하려는 경우, 여러 데이터 소스가 있고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결합하려는 경우, 고객 요청이 매우 다양하고 기대하는 응답도 크게 다른 경우에는 GraphQL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애플리케이션 규모가 작고 데이터가 덜 복잡한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유사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와 작업이 다 있는 경우,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쿼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REST API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버에다 GraphQL이나 REST API를 둘 다 구현해놓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GraphQL은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으니까 2012년도 페이스북부터 보시는 것처럼 깃허브, 피터레스트, 코세라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쇼피파이나 트위터 등의 많은 대규모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온 이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요즘에 사용하는 기업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술을 처음 접했던 게 같이 캡스톤 디자인을 하셨던 선배님께서 그 회사에서 GraphQL을 쓰신다고 그걸로 개발해보는 거 어떠겠냐고 하셔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실무에서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같이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인데 전 얄팍한 코딩사전님 예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이 중에 이 당근마켓에서도 당근 알바카트에 지금 GraphQL을 사용한다고 했고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근테크에서 이 영상도 보시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